아이락스 블루투스 키보드를 살펴볼 건데요. 모델명은 지금 아이락스 BT6460이고요. 슬림의 컴팩트형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한글 자판만 있는 형식이고요. 이 숫자나 홈 엔드키 이 부분이 빠졌고 대신 이제 홈 엔드키나 이런 거를 쓸 수는 있는데요. 방향키하고 이쪽에 보면 여기 기능키 이제 펑션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홈 엔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페이지 업다운을 여기도 이제 펑션키가 있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위에 있는 이제 펑션키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모양이 일반적인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느라고 지금 키도 약간씩 작고요. 키 크기도 줄이고 이 간격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요런 여백들 다 합쳐버렸고요. 엔터키도 줄이고 위에 있는 거 내리고 뭐 방향키도 이렇게 조합한 식으로 나왔는데 이 키보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다음 모델에서는 지금 이 키보드 단점이라면 여기 이제 시프트 키가 우측 시프트 키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한타를 치다 보면 이제 방향키랑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좀 불편했는데 방향키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몰아버리고 여기 우측 안 쓰는 컨트롤 키 빼버리고 시프트 키를 이제 길게 만들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모델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모델을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키보드 같은 경우도 크기가 작고 이제 휴대성이 좋은 게 장점이고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니까 뭐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아니면 넥서스 뭐 이런 그 태블릿 기기하고도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별도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꼽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무선으로 연결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고요. 뭐 그런 점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죠. 전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가 지금 이 글자 있는 자판 크기만 해도 일반 키보드보다 조금 짧아요. 한 2, 3cm 정도 짧은 편이고 키 배열도 키도 작고 키 배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알트 키가 좀 작다거나 여기에 이제 그 이 키보드 자체 기능 키가 들어 있다거나 이제 방향 키가 합쳐지고 우측 시프트가 작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고요. 이제 백스페이스는 대신 조금 키웠고요. 왜 키웠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냥 백스페이스는 원래대로 하고 그냥 이걸 원래 자리에 놔두고 엔터키를 그냥 크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딜리트 키랑 저기 인설트 키랑 이런 것들이 위에 몇 개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 키 배열이 조금 달라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딜리트 키나 이런 거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누르다 보면 이 위에 열하고 숫자 키하고 요거하고 키 구분이 잘 안 돼서 혼동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 키보드의 단점은 지금 여기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 박아 놓은 건데요. 여기 우측 시프트 키를 많이 쓰게 되죠. 왜냐면 왼쪽에 자음이 있고 뭐 쌍자음을 쓴다거나 이럴 때 왼쪽 시프트 키랑 쌍자음을 누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이랑 이제 한타를 치다 보면 우측 시프트 키를 많이 쓰는데 우측 시프트 키를 줄여버리고 거기다 이제 방향키를 넣어놔가지고 얘랑 시프트랑 이 방향키랑 같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프트하고 방향키하고 누르면 블럭이 되니까 타자를 치다 보면 이렇게 얘를 실수로 같이 누르고 뭐 윗줄 여러 줄이 블럭이 되고 치다 보면 이제 덮어서 지워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나 박아가지고 손 이렇게 지나면 감이 갈 수 있게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안 눌리게 하는 요런 걸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턱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요게 없으면 아무튼 그 여러 줄 블럭 씌우고 타자 치다 보면 덮어서 지워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은근히 짜증이 나는 부분이라 이게 좀 흠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이 작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키가 일반 키보드보다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간격도 좁고 해가지고 뭐 두 손으로 타자를 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손이 모여가지고 팔목이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장시간 타이핑 할 때는 뭐 짧게 할 때는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런 게 좀 있고요. 키감은 지금 이 키보드를 쓴 지가 한 1년, 2년 가까이? 아무튼 2년 좀 넘었나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키보드를 다시 리뷰하는 이유는 이번에 그 큰 일반 아무튼 슬림 키보드를 샀는데 겸사겸사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감도 처음이랑 별 차이는 없고요. 아이락스 이 펜타그래프 방식이 처음에 좀 부드럽고 갈수록 약간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얘도 약간 뻑뻑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부드럽게 눌리는 편이고 그 기존의 아이락스 키보드들이 요 틈에 이제 먼지가 많이 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독립형 키를 사용해 가지고 먼지나 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오래 써도 먼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거로 인한 뭐 불편함이나 뭐 키가 안 눌린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없는 편이고요. 키감은 좋은 편이에요. 키감은 좋은 편이고 처음에는 뭐 더 부드러운데 지금 좀 뻑뻑해졌지만 뻑뻑해졌는데 오히려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키감은 예, 아주 좋은 편이고 뭐 아이락스 펜타그래프 방식 키보드들이 뭐 다 나쁘지 않죠.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 근데 저는 이제 적응된 편이라서 키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뭐 뒤쪽에 보면 지금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 어, 뭐 꽤 많이 쓰는데도 한 달? 한두 달 정도는 쓰는 것 같고요. 뜸하게 쓴다면 여러 달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무선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뭐 배터리 있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서 한 20%뭐 이렇게 만약에 한 20%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게 무선 신호가 약해지면서 키가 이제 헛눌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는 다 떨어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갈아주는 게 좋고 아니면 충전지를 써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윈도우 설정에서 보면 보통 기본 설정으로는 그 키보드 설정의 그 반복 속도가 보통 한 보통인가 중상 정도로 돼 있고요. 한 3단계 정도로 돼 있는데 총 4단계 중에서 저 같은 경우 일반 키보드 쓸 때는 가장 빠름으로 해서 쓰던 편이라서 가장 빠름 설정으로 이 무선 키보드를 쓰니까 그 여러 개 눌린다든가 약간 그 밀리면서 뭐 이렇게 종전에 눌렀던 게 안 눌러지길래 여러 번 눌렀더니 그게 이제 합쳐서 여러 번 동시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눌러져 버린다거나 이런 오타들이 좀 많이 났는데 윈도우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면 그런 일은 없고요. 대신 이제 그 배터리가 좀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고 약간 키를 먹었다가 한 번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좀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 설정에서 이제 키보드 그 키 반복 속도를 뭐 가장 빠름이 아니고 한 3단계나 2단계 정도로 하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뭐 대문자 표시 여기 전원 표시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여기 뭐 다리 세워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키보드 자체가 지금 보면은 두께가 되게 얇아요.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게 그 약간 무게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뒤에까지 세워서 이렇게 쓰면 키가 좀 퉁퉁 튕긴다 그래야 되나요? 키보드를 칠 때 뒤에 다리를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 쓰면 이렇게 칠 때 약간 이 판이 뭔가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나서 별로 안 좋고요. 이 뒤에 높이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차라리 그 어떤 고무나 마우스 패드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높이는 게 낫고 그냥은 뭐 보통은 그냥 쓰는 게 더 편리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고 간단하게 지금 한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지금 키보드 상태는 여기 칠도 많이 벗겨지고요. 여기 금색인데 칠도 벗겨지고 키보드도 M자가 지워지고 그러니까 아이락스 그나마 아이락스가 낫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 키보드들은 이렇게 벗겨지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래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아이락스 키보드는 키감도 좋고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글자가 벗겨지는 경우가 이때까지 뭐 몇 개 써봤는데 한 2년 3년 정도 쓰면 글자가 벗겨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흠인 것 같고 얘도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으로 이렇게 들면은
키를 뽑아서 청소도 할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뭐한 2, 3년 썼으면 쓸 만큼 쓴 거죠. 그때 당시 이 키보드가 한 2만 원대인가? 한 2만 원대 정도 샀던 것 같은데 한 2만 5천 원 정도? 뭐 2, 3년 쓰면 이거 일일이 청소해도 키감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미 얘가 이렇게 안에 뭐 먼지 끼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 물청소나 해보면 모를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걸 다 뽑아서 청소할 바에는 차라리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이락스 BT6460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는 상당히 쓸만하죠. 스마트폰에도 쓸만하고 일반 컴퓨터에도 이제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해서 쓸만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회사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키배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도 있고 키감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락스 키보드가 몇천 원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이 다음 모델인가 보면 이제 방향키가 완전히 밑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버리면서 독립적으로 만들고 시프트 키가 제대로 이렇게 길게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좀 적응되면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모델이 낫지 않나. 이 우측 시프트 키 요거 이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딜리트 키랑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다음 모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여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쑤시개 박아서 쓰거나 여기 우측 시프트 키를 동시에 안 누르게만 요 부분만 어떻게 본인이 처리하면은 본인이 처리하면 뭐 쓰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는 키감도 좋고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키보드가 되겠습니다.